제도는 인간과 맞닥뜨려 있는 낯설고 위협적인 권력입니다. 제도를 강조한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불안정성, 이기심 등의 이유로 법, 제도의 불가피성, 우월성을 정당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 자연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불가피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제도는 보호와는 반대된 성격, 즉 인간에 대한 파괴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란 기본적으로 그 제도에서 벗어난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조치 위에서 성립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파괴적인 성격이 지금까지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본질적으로 억압과 강제를 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로부터 비롯된 이 권력을 안정보다는 철학적 용어로 타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도의 성격은 타율성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인의 욕구를 거세하는 타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취급합니다. 개인의 개별적인 특징이나 욕구는 무시되고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고 일방적인 적용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전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긴 하지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기도 하는데 그 결과 불신이 생기고 사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 체계로서 사회를 유지시켜주고 원활한 사회 운영을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또한 제도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세, 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의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일부 계층은 최소한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누릴 수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하여 없애게 된다면 모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방종이나 다름없는 자유를 내세우게 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도 제도 안에서 누렸던 안정된 자유에 비하여 빈약하고 강자와 약자에 의한 더 큰 제약이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 못지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사회가 이 모든 욕구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적절한 분배와 안전하고 기본적인 생활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제도의 주체 역시 사람이므로 제도는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사회체계를 유지시켜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고 또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역시 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한 것인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심정이고 자라나면서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을 교육받았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제도 논쟁에 대해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걸 인정하지만 제도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는 학교에
학교에서도 한우령 방종, 자율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방종으로 오인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도 없이 생활한다면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용히 지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 친구들과 하면서 제대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가 처음에 없다면 물론 학생들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마구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생기겠지만 계속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모두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자료 제공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거고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서 효과적인 게 78%여서 증거가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신상 공개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상품종합회에서 제시한 목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성폭력법의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성폭력의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공개가 좋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경찰청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00년에 6,800 신상 공개 이후 경찰청의 이 자료를 보신다면 2000년도에 있었던 6,855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8,732건으로 오히려 27%나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금 정동중학교에서 재반박을 한 것은 상품종합회에서 제시한 효율적이다라는 발표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성폭력법의 범죄가 오히려 더 증가한 예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조사한 거는 2000년도부터 2006년도 맞죠? 2007년도까지인데 저희가 조사한 건 지금 2012년도 거니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고